하겠습니다. 자, 영양의학 가이드북, 나의 인식 전환. 첫 번째 내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 원래 이제 비기니까 서론이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왜 의사인데 영양제를 연구를 하고 임상 실험 이런 논문을 찾아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의사로서도 그 영양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임상 실험을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만성 퇴행성 질환 환자들한테 개선의 역할을 줬는데 그게 시작이 자기 아내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일장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아내가 있는데 섬유 근막 증후군 이런 진단인데 이게 증상이 엄청 필요하고 통증이 엄청 동반되고 그래서 이거가 치료법이 거의 일반 병원에서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의사였으니까 그냥 의사 방식대로 그냥 약 먹고 뭐 항염제 먹고 먹으라는 거 근육 아프니까 뭐 근육에 이완되는 거 그다음에 이거랑 플러스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거를 받았다는 거는 일단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신 거고 면역력이 저하된 거니까 그거와 같이 동반된 증상이 이제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이런 게 막 해서 그거에 대한 뭐 비용류 흡입제를 넣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한 거죠. 매주 알레르기 주사를 맞고 이런 걸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의 루트, 이거의 정확하게 원인이 뭐냐. 근데 보통 서양학에서 접근할 때는 이 원인을 알아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아닌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로 가는 거니까 그 접근 방법이 틀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보니 자기 아내의 증상이 면역력이 엄청 약화가 되면서 심한 폐렴까지 되고 결국엔 그게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가게 돼서 온갖 것을 다 해본 거죠. 온갖 것을 다 해봤는데 그럼 나아져야 되는데 계속 피로는 더해지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러다가 이제 우연히 비타민 보조제를 이제 복용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아내가. 한마디로 지푸라기 잡는 신적으로 뭐 의학적으로도 뭔가 치료법이 없다고 하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없으니까 항산화제라고 하는 그냥 의사의 지식으로서도 봤을 때 막 이렇게 깊게까지는 않았지만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했겠죠. 그래서 비타민 E, 비타민 D,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가지고 먹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게 산화로부터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고 통증이 생겼다는 거는 곧 염증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통증은 염증이다. 염증이기 때문에 그게 통증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이제 원인은 이 우리 몸이 산화가 돼서 뭔가 부식이 된 거죠. 세포가 부식이 되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으로부터 이 항산화제가 몸을 정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부인을 통해서 보시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4일 만에 뭐 병원에서 별거 했는데 안 됐었는데 4일 만에 호전 현상으로 기력이 회복이 되고 3개월을 했더니 수년 만에 기력 회복이 엄청나게 많이 되면서 알레르기까지 개선돼. 알레르기 주사를 매주 맞았던 사람이 영양제로 했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폐렴도 회복이 됐다.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이 약화가 된 것을 그 원인을 찾아가서 그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세포를 살리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항산화제로 했더니 그 섬유근막 증후군 증상, 뭐 통증 심한 거, 엄청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더라. 호전이 되더라. 그래서 너무 놀랬던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의사인 레이 스트랜드가 이 비타민 임상 실험, 이게 정말 뭐가 있다. 그리고 의사로서 영양학에 대한 사실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게 통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병에 대한 것들, 이 병의 진단 나왔을 때 어떻게 약으로만 처방하고 어떤 식으로 수술하고 이런 것만 배우지 영양에 대한 것들은 배우지 않아요. 거의 의대 과정 중에서도 한 뭐 원 크레딧 정도 아주 작게 그것도 배우면 다행인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얕은 지식을 가지고 지나가는데 이걸 보면서 이 비타민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자기도 이제 해본 거죠. 섬유 근막 그 증후군 환자들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자기 와이프뿐만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동안 이런 비타민 보조제. 아, 왜 이렇게 오늘 저기 뭡니까 이게 오타가 맞네요, 여러분. 네, 애교를 봐주시고 보조제가 아니고 보조개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보조제 복용 후에 네. 그래서 복용 후에 모두 호전이 되었다. 예. 그래서 심했던 분 여기 극단적인 예가 있죠. 너무 증상이 심해서 막 자살까지도
시도를 하려고 했던 환자가 있었는데 비타민 복용으로 너무 호전돼서 의사한테 전화 걸었다는 거죠. 네. 이거 비슷한 사례 있어요. 뭐냐면 그 유산화 그 의사 중에 그때 저희 같이 강의 들었던 그 남자분 있죠. 갑자기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분이 그때 저희 강의에서도 아마 들었었잖아요. 그때 샌안토니오 갔을 때 그분이 어떤 환자한테 그 사람이 너무 통증이 심하다고 그래서 포도씨 추출물이랑 뭐 여기 센세이션스인가 그걸 추천했다고 그랬나? 아무튼 그랬는데 몇 개월 후에 전화 왔다고 그러잖아요. 병원을 찾아왔나? 그 환자가? 그래서 자기가 약 먹고 예전에 할 때 별개별을 할 때도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이거 먹고 나서 자기가 너무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땡큐 하러 온 거예요, 환자가. 근데 이분이 의사기 때문에 원래 의사에서는 병원에서 소속된 의사로 일했기 때문에 이런 영양제나 영양으로 이렇게 뭔가 추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반대로 가는 행위래요. 그래서 찍힌대요. 그래서 그거를 밖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의사지만 도와주고도 자기 병원에서는 그걸 알면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왜냐면 약으로만 치유하도록 보통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진짜 얼마나 삶이 개선되겠어. 내가 맨날 왜 통증증에 이거 말고 또 다른 병인데 그것도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에요. 근데 어떤 사모님이 계세요. 근데 그 저기 그 사모님이 밤마다 밤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셔. 통증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영양제를 꾸준히 먹고 개선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양 보충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셨고 거기서 뭐 케니스 쿠퍼라고 하는 사람의 항산화 혁명 이런 책을 보고 뭐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다시 깨닫게 된 게 의사였지만 만성 퇴행성 질환의 원인은 결국에는 산화 스트레스. 근데 이 접근을 서양의학에서 하는 접근 방법이랑 이런 기능의학, 예방의학에서 하는 접근 방법이랑 달리 정말 원인에 대한 것들을 그거를 돌리는 방법으로 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이분도 이제 의사로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에 대한 세포 손상이에요. 손상이에요. 왜 이렇게 됩니까? 네, 손상이 여러분 70가지가 넘는데요. 손상이 70가지가 넘는 만성 퇴행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 여기서 안 받으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받아요. 활성산소 맨날 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높은 아주 이렇게 계속해서 그게 악순환이 됐을 경우에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현상들을 이제 비유를 할 때 사과가 갈변되거나 철이 녹슬거나 이거 모두 산화가 되는 건데 이걸 마치 몸에 적용해서 비유하시면 몸도 녹이 쓰는 거예요. 세포 자체가 녹이 쓰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포의 DNA가 직접 손상을 일으켜서 만성 염증의 증가로 결국에는 심하게 되면 암의 주범까지 된다. 그래서 모든 여론 질환, 관상동맥 질환, 암, 뇌졸중,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알츠하이머, 뭐 당뇨, 파킨슨, 뭐 이런 거, 치매는 뭐 뇌에 있는 염증이고 다 이 염증성 질환이잖아요. 항반변성도 마찬가지로 염증성 질환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여기만 끝이는 게 아니죠. 저희가 그런데다가 현대 사는 사람들은 지금 50년대, 60년대와 다르게 생활 환경이나 이 환경 오염도도 바뀌어가지고 훨씬 더 오염된 공기 속에서 살고요. 산화된 가공 음식을 매일 더 자주 접하게 되고 인스턴트 음식 자주 먹게 되고 그리고 옛날보다는 음식으로부터도 영양소도 훨씬 더 덜 섭취를 하게 되죠. 왜냐면 대량 경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땅의 상태도 좋지가 않으니까 거기 안에 토양도 옥토가 아니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오염된 수질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피해서 지금 살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지금 준비층에 들어오신 분 중에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은 매일매일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서 계속해서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거기다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시는 분 있죠. 이게 가족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뭐 때문에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있다 플러스 스트레스까지 차면 그냥 뭐 아니 세포가 그냥 죽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모든 세포 악화 원인이 돼서 결국에는 질병이 유발되면서 원래 이 암세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지만 이게 어떤 돌연변이가 되면서 어떤 상황이나 이런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외부나 내부로 이뤄진 세포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연변이가 되면서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피할 수는 없잖아요. 피할 수는 없으니 이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임상 실험이나 이런 논문을 보고서 영양제, 영양제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예방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이분이 깨달으시게 됐고, 그래서 영양 보충에 대한 또 연구로 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또 아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생각보다 이거를 많이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과운동. 운동을 많이 하시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운동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됐냐? 운동선수들. 이 운동선수들은 그 산화 스트레스를 맨날 활성산소를 맨날 이렇게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사람들인데 왜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보조할 수 있는 항산화제를 충분히 먹지 않고 회복의 시간을 주지 않고 운동을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돼? 훗날 심각한 만성병 산화 스트레스 증후 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적용 이런 데서 커넥팅 당하려다. 평상시에 운동만 열심히 해주고 특별히 요즘에 러닝이 유행해가지고 2시간 러닝 하시고 1시간 러닝 하시는 분들 있죠? 러닝 하신 전후로 반드시 기초 영양과 단백질 섭취를 필수로 드셔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한 만큼 오히려 몸은 노화가 진행이 되고 산화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운동만 하면 좋겠지. 영양적으로는 아무렇게나 막 먹어. 처음에는 빠지는 것처럼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영양적으로 보충 안 해주시고 또 나이가 연배가 있으시고 나이가 점점 갈수록 이런 상태로 오래 유지되면은 그냥 몸이 사가요. 그래서 더 빨리 산화가 진행되고 노화가 진행해서 피부도 되게 빨리빨리 산화가 되고요. 굉장히 뭐라 지 노안이 되셔버려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적당한 운동이 좋습니다. 너무 엑세시브한 운동이 좋지 않아요. 엑세시브 운동을 꼭 해야만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영양을 채워주셔야 되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아드님이나 뭐 아시는 분이 운동만 열심히 하신다. 그런데 좋은 영양제 잘 안 챙겨 드신다. 그분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시게 된다는 거. 이걸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영양제 섭취 시에 일일 권장량이 아닌 어떻게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배운 최적 영양 섭취가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중요하다. 왜냐면 일일 섭취 권장량이라는 건 아주 최소량이거든요. 정말 이게 조금 있으면 그냥 뭐 그냥 아주 그냥 소소한 예방.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역할하는 거는 우리가 모든 매일매일 산화 스트레스와 활성산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고 스트레스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일 권장량 정도로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나이가 점점 저는 그래도 40대인데 지금 50대 계신 분들, 더 60대 계신 분들 노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몸의 기능들이 떨어지고 장기가 여러 가지 역할을 예전처럼 못하면서 문제가 생기실 때는 더 좋은 영양을 잘 채워 드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래야지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비타민과 당신에 대한 내용이 몇 쪽에 나옵니까? 비타민과 당신.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여기 26쪽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할 때 우리가 이런 몸 자체를, 이런 항산화제를 집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세포의 천연 방어 시스템. 영양을 잘 집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몸은요, 우리 몸이 자가 스스로 해독도 잘 진행되고 대사도 일으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영양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영양이 아닌 엉뚱한 영양. 그래서 영양이 결핍이 돼서 결국에는 밸런스가 깨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양 보충, 대체의학이 아닌 보완의학. 삶의 질이 개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헬스백을 드시고 센스질주를 드시고 리셋을 진행하신 후에 어떤 삶의 질이 개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틀리죠. 아침에 훨씬 더 가벼워. 눈을 뜨는 것도 옛날에 천금만 눈이 안 떠져. 내가 몸은 누워 있는데 눈이 뜨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저였거든요. 거의 침대에 붙어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 침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붙어 있는 삶. 그렇게 지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때 30대 때 벌써 그랬어요. 그런데 벌써 아침 일어날 때 컨디션이 이렇게 눈이 떠져요. 제가 지금 요즘에 아침 운동했잖아요. 제가 30대 때 있을 수도 저한테 기적이 벌어진 거죠. 아침에 내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다음에 수면의 질이 좋아지죠. 장이 좋아지니까. 제가 이거를 요번에 리셋할 때 느낀 거예요. 장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화이버즈나 FOS를 먹어줬더니 어떻게 돼요? 수면의 질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에 추링하시고 안 좋은 음식 먹으면 밤에 잠 못 주무세요. 이거 진짜 과학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네, 과학자님. 자, 뇌나 장은 연결돼 있대. 제2의 뇌가 바로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밀가루 드시고 설탕 드시고 장을 공격해가지고 장에 막 장 누수 현상을 만드신 분들이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밤에 잠을 또 못 주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안에 해독도 안 되고 대사도 진행이 잘 안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아침에 몸무게 안 떨어지죠. 아침에 몸이 부어 있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하시는 기간 동안에 경험하신 거는 저희가 왜 과학자들이 그 과학적으로 아침에 장 건강 프로바이오틱도 챙기면서 장으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면역력의 70%를 우리가 프로바이오틱 좋은 유산균을 섭취하시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거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혈당을 올리지 않은 저혈당, 고단백, 고식이섬유, 비타민을 풍부한 식사를 300칼로리 이내로 진행을 하시고 그렇게 세 끼를 드실 경우에는 하루에 간식까지 드셔도 1000칼로리 이상을 잘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랬을 때 우리 몸에서 오토파지 현상이 잘 일어나고 해독이 잘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컨디션이 가볍죠. 눈이 잘 떠지죠. 왜냐면 눈이 우리가 몸에 해로운 세포에 해로운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중간에 손님이 오셨거든요. 저희 오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선교 대회 무슨 선교 무슨 바자회에서 사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브라운 라이스만 된 과자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근데 다행히 그 과자에는 설탕도 안 들어있고 MSG 안 들어있고 그런 건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과자를 만들기에는 인공 첨가물은 넣었겠죠. 그 형태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그걸 먹었잖아요. 제가 리셋하면 3주 동안 완전 클린하다가 과자 몇 개를 했는데 다행히 설탕은 없었어요. 근데 바로 여기가 간지러워. 바로 느껴, 피부가. 예. 안 좋은 게 들어왔다. 바로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거든요. 리셋하고 나서 과자 먹거나 뭐 안 좋은 거 밀가루 먹잖아요. 저는 뾰루지가 여기 바로 올라오고요. 바로 가려움을 느껴요. 피부가 아는 거예요. 세포가 알아요. 지금 안 좋은 걸 허락했다. 근데 리셋 기간은 좋은 것만 허락하니까 세포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너무 컨디션이 좋고 수면의 질이 점점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염증 수치가 내려가죠. 그죠? 염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염증이 안 좋은 건 하나도 안 먹고 염증이 개선이 된 항산화 물질 가득 먹었죠. 헬스팩 먹었죠. 그 다음에 누트리밀 먹었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고품질 그래서 영양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양제가 아무런 영양제가 모든 영양제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고기도 프리미엄급 AAA 플러스가 있고 저기 황산지 맞고 그냥 아무렇게나 키우는 그런 아주 저퀄리티의 고기가 있는 반면에 아주 프리미엄 가격도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양제도 당연히 천차만별의 다른 함량을 가지고 다른 질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포 영양이 중요하다. 이 모든 만성 질환의 원인은 세포 영양. 세포 영양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포의 영양을 정말 제대로 잘 채워줬을 때 자가적으로 우리가 이런 천연 방어 시스템을 가지면서 자기가 할 일의 역할을 다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되고 그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 거. 2장으로 넘어가면요. 여기에 너무 짧은 삶, 너무 긴 죽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21세기에 아니 1900년도 초에는 감염질환으로 사망했어요. 저희 20세기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다 뭘로 죽어요? 암으로 죽죠. 당뇨로 죽죠. 다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상가로 거의 급사하거나 막 심장마비 걸리거나 심혈관 문제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옛날에는 어떤 감염 질병으로 죽게 되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런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으면서 또 금방 죽지도 않아요. 그냥 아프고 골골하고 그 삶을 그냥 몇십 년 동안 진행하다가 계속 그러다가 요양병원 가고 병원 자꾸 다니고 자꾸 휠체어에 앉으시면서 자기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못 걷는 이런 삶을 아주 퀄리티가 나쁜 삶을 한 20년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는 뜻이죠. 미국에 특별히 저희가 또 미국 식단도 굉장히 좋지 않고 아무래도 유제품이나 밀가루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더 그렇고 진짜 희한한 병도 많아요. 애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뇌암이에요. 막 이러더라고. 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엄마의 유전적으로 엄마가 뱃속에서 애를 품을 때부터 좋은 영향을 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애가 성장에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게 이제 어떤 유전자의 DNA에 어떤 이상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알 수 없는 증상들이 일어나지 않나 싶은데 이분도 그 중요한 거는 뭐냐. 그래서 저명한 면역학자 미생물학자 마이러 매츠 박사님이 얘기하신 게 living too short and dying too long. 그렇죠. 너무 짧게 사는데 또 죽는 건 오래. 그러니까는 골골하고 안 좋은 삶의 퀄리티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40대, 50대, 60대 다양한 나이대 분이 계신데요. 근데 저희가 이왕 살면 이왕이면 나이가 드셨을 때 내가 내 발로 걸어가고 내가 기억해서 남편의 얼굴을 기억하고 내 자녀의 얼굴을 기억하고 내가 좀 더 건강해서 내가 걸어서 좀 나이가 들었을 때도 여행 다니고 이런 퀄리티 있는 삶을 안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어그리를 하실 텐데 우리는 지금 이러지 않은 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이대가 지금 60, 거의 70대거든요. 자기 빼고 전부 다 병원 다닌대. 병원 다녀, 약 타러 다녀. 그래서 모든 일과가 병원에서 병원으로 가면 자기. 근데 자기만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 병원 안 다니고. 그러니까 삶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엄마도 원래 그러셨냐? 아니셨죠. 저희 엄마 이미 옛날부터 병원 오래 다니셨던 분이고 약만 거의 병원이랑 약만 벌써 9년 전에 한 달에 20만 원씩 쓰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의사가 먹으라는 대로 약만 먹고 식습관 하나도 안 고치고 이렇게 되면 그냥 뭐 악하면 되고 술만 느는 거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엄마가 지금 거의 8년 정도를 아주 열심히 관리를 하시면서 약도 다 끊으셨죠. 병원 가는 횟수 이제 거의 뭐 1년에 한번 그 검진 받으실 때 빼고는 별로 없고 옛날에 그렇게 폐렴이랑 천식을 달고 사시던 엄마가 한 번 기침을 시작하시면 저희 엄마는 천식이랑 그러니까 폐가 원래 약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난스탑으로 기침을 하고 아무튼 큰일 나는 거예요. 저희는 엄마 감기가 걸리는 이상 큰일 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감기 증상도 없고 거의 뭐 그런 식의 친구.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영양 관리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건강에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세포 영양의 최적의 영양 섭취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팩트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의학계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뭘 고쳐보겠다, 어쩌겠다 이래가지고 이런 거에다 막 투자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상으로는 평균 수명은 줄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투자한 분야는 뭔가 이런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좋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증상을 완화시키고 뭔가 발견을 하고 이 정도 수준인 거지. 근데 아직까지도 의학계는 그게 전부라는 거죠, 거의. 그렇고. 근데 요즘에서 들어서야 이제 진년 한 5년 전부터 약사들도 약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 전부 뭐 선전해요? 영양제를 선전하잖아요. 참 신기한 세상이 됐죠. 예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왜 약사가 약을 선전하지 않고 영양제를 선전할까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영양제가 막 DP가 돼 있다. 이제 이런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찾고 있고 그걸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여기서 투자했던 그 돈들은 그런 거에 대한 투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수명이 주는데 그 원인은 여전히 똑같아요. 파킨슨, 황반변성, 암, 뇌졸중, 심장 질환 너무 많아졌다. 옛날보다 더 많아지고 특히 코로나가 일어나고 코로나 이 발병 후에 또 백신으로 인해서 이상 증후군이 또 여러 가지로 생겼고 뭐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죠. 놀라운 사실, 미국에 6천만 명 이상이 심혈관 질환이래요. 저는 이거 충격받았어요. 이 통계를 보고. 그중에 1,360만 명이 관상 동맥 질환이고 매년 150만 명이 심장 발작을 하는데 그중에 70만 명이 직사한대. 충격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국에 살고 있다니. 그래서 미국에서는 식습관이 너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심혈관 질환은 마칠 수밖에 없는 염증을 올리는 너무 단 거에 익숙하고 케이크, 디저트, 그다음에 뭐 소다 뭐 이런 거 뭐 항상 달고 살죠. 커피를 먹어도 건강한 버전인 뭐 예를 들면 아메리카노 드시는 게 아니고 모카 프라푸치노, 카페, 라떼, 설탕 이빨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심혈관 질환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제가 엊그저께 뭐가 있었냐면 제가 지금 3단계로 관리 중인데 저희 남편이 스타벅스에서 쿠폰이 날라온 거예요. 생일 쿠폰이 날라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무료로 써보겠다고. 원래 그거 제일 비싼 거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모카 생크림 뿌린 프라푸치노를 갖고 왔는데 그게 거의 600칼로리더라고요. 제가 옛날 같으면 먹었을 텐데 이번에 리셋을 진행하면서 600칼로리는 제가 한 끼 치팅을 했을 때 그걸 돌리는데 3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600칼로리를 생크림을 얹은 거 이걸 먹었다. 그러면 나는 혈관이 당으로 폭발이 될 것이고 이게 딱 쫙쫙 연결이 되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는데 그러면서 찾아본 거죠. 라떼가 칼로리 몇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란데 라떼 사이즈가 300칼로리 정도 된대요. 그게요. 뉴트리미랑 똑같아요. 근데 영양소 전혀 다르죠. 네, 거기 안에는 완전 설탕 덩어리와 그다음에 혈관을 탁하게 하는 그다음에 그 우유와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근데 그냥 아무튼 설탕이 또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먹고 싶다. 리셋 후에도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라떼 드시지 말고 여러분. 모카 프라푸치노 생크림만 100칼로리예요. 네, 그거 꼭 알고 드시고요. 그래서 뭘 꼭 드냐면 아메리카노 드시다. 근데 아메리카노 칼로리 아시는 분들, 아메리카노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것도 저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거의. 걔도 10칼로리, 20칼로리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프라푸치노랑 몇 배 차이야? 30배 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거 먹고. 그래서 내가 오늘 치링하고 후식으로 프라푸치노 먹었다. 그러면 벌써 그게 1000칼로리 넘어가잖아요. 그걸 다시 소모를 하시려면은 원래대로 몸무게를 돌아오시려면 제가 실험해 봤는데 그냥 그 정도 하시면 한 4일, 5일 넘어야 돼요. 쉽지 않아. 내 운동 막 빡세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진짜 어려워. 근데 뭐 운동하면 또 아까 뭐 활성산도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암은 두 번째 주요 사망 원인이고 암 연구에 투자를 미국을 해도 사망률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좋은 양질의 삶을 살고 계시냐 이전보다. 저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네. 항상 침대에만 누워있고, 아침에만 항상 부어있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던 그 30대 중반에 그 시절을 살아갈 때, 목은 항상 부어있고, 뭐, 감기는 항상 달고 살고 있고, 뭐, 삶의 질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내일 설사하고, 아니면 변비 심하게 하고, 이런 상태를 제가 살다가, 지금 영양 관리를 하고, 식습관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여러 가지를 함께 병행을 하면서 제가 나아지는 게 너무 다르는 거. 제 모습부터가 다르고, 제 피부가 다르고, 제 아침이 다르고, 제가 화장실 가서 그 변의 상태가 다르고, 그래서 얼마나 양질의 삶을 저는 정말 살고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내 주변의 지인의 상태라든지, 내 주변의 내 남편의 상태, 내 자녀의 상태는 그럼 어떠시냐?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그래서 그 친한 분들 중에, 가족 중에 그런 양질의 삶을 못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더 영양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세포가 재생하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3개월, 어떤 거는 며칠, 뭐 어떤 거는 7년, 뼈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 이 재생 주기에 따라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먹다 말다가 안 먹다가 생각나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먹을 게 아니고 이거는 식품이고 매일매일 밥 먹는 것처럼 지켜서 먹어야 되는 영양제다. 물론 당연히 건강한 식습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고백을 하십니다. 정직한 의사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환자들에게 대부분 제공하는 치료 대안들이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거를 인정해야 된다. 이 충격적인 거죠. 의사인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 환자들 병이 난 후에 치료를 비효과적인 거를 깨달은. 그냥 병이 난 후에 치료받았는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아까처럼 치료법이 없거나 뭐 도움을 주지 않아요. 약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진단보단 치료보단 예방이 중요하다.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그럼 나눴어요. 여기서 전통 예방의학 조기 진단, 진정한 예방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한테 가서 우리가 건강검진하거나 이러면 뭐 암을 초기에 발견했을 때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런데 의사들이 정말 좋은 의사 만나셨으면 암 걸리셨을 때
저희 이모가 예전에 대장암 3기인가 걸렸을 때 자녀들이 검색을 해가지고요. 이런 영양에 대해서 아는 식단을 아는 의사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았거든요. 암 치료를. 그래서 그 의사는 대장암 걸리고 나서 그 얘기를 꼭 해줬대요. 파이버 먹어야 되고 음식은 이렇게 뭐 이 얘기를 쫙 해줬대요. 그래서 이모가 그 후로 1년 동안 원래 정크푸드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맨날 뭐 툭하면 햄버거 먹고 저도 잘 안 먹는 그 젤리 같은 거 이런 거 미국에서 그런 거 뭐 혈관 다 막히게 하는 거 이런 거만 주로 드셨던 분이 그리고 뭐 오랫동안 비즈니스 하시니까 시간이 없으시기도 하고 요리 잘 못하시고 그런 걸로 막 끼니를 때운 거죠. 전혀 영양가 없는 걸 때우다 보니까 이제 너무 변비가 심해져서 관장하러 갔다가 대장암 3기인가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다행히 그 자녀들이 지혜롭게 좋은 의사를 찾아가지고 그런 의사를 딱 스페시픽하게 찾은 거. 그래서 식생활을 알려주고 그 덕분에 이모가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지금은 정말 많이 건강해지셨고 이제 괜찮으셨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걸 얘기해 주냐. 고혈압 있는데 고혈압에 관련된 그럼 식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주는 의사를 지금 만나시고 계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의사인 거죠. 대부분은 안 그러죠. 영양제도 먹지 말라고. 항산화제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영양제 가져가도 영양제 1도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의사가.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돼도 하나 한참 잘못된다. 그런데다가 영양 개선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없죠. 그분들이 아시는 게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없고. 그래서 근데 그거에 반해서 진정한 예방학은 뭐냐? 건강한 식습관. 제가 항상 상담 드릴 때 영양제 드시기 전에 본인이 먼저 드시는 거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서 운동하시면서 질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면 여기에 사실은 잠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았잖아요. 물은 사실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제 생각에 건강한 식습관이 다 포함이 된 건데 사실은 제가 요번에 리셋을 체험해 보니 식이섬유 잘 먹고 유산균 잘 먹고 건강한 식단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잠은 숙면을 해요. 그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된 거예요. 내가 잠을 잘 자야 되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습관이 잘못돼서 밤을 늦게 주무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숙면의 질은 내가 어떻게 그 하루를 먹었고 장을 편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숙면의 질이 달라요. 근데 저희 남편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저희 남편이 먼저 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저희 남편이 어디 가서 음식을 기름지거나 이런 걸 먹고 오면 배가 막 아프거든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는 방법 있어요. 유산균을 한 번에 바로 먹어요. 그러면 배가 금방 편해지면서 숙면해요. 예. 되게 그죠? 그러니까 제 장이 제2의 뇌라는 게 정확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숙면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 그게 예를 들면 호르몬 문제가 뭐 예를 들면 갱년기가 자연스럽게 와서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영향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난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숙면에 문제가 있다. 뭐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지금 원인을 찾으셔야 돼. 내가 식습관이 잘못됐나? 아니면 영양제를 충분히 뭐 파이버 이런 걸 잘 안 챙겨 먹고 있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떤 잘못된 습관을 하고 있지는 이런 걸 빨리 찾아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지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을 잃으셨던 분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예방의학이다 하면서 얘가 나와. 데이비드 이야기. 이 사람이 백질 뇌병증. 저도 이건 처음 들어보는 병명인데, 진행성, 뭐, 퇴행성, 탈수, 초화, 뭐 뇌질환. 뭐, 어떤 뇌질환인가 봐요. 그런데 의사가 똑같이 별다른 치료법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뭐예요? 완전히 그냥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에게도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이거는 기본적으로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초 영양을 말하는 종합 영양제예요. 비타민, 미네랄 다 풍부히 들어가 있는 거. 플러스 추가 포도씨 추출물을 복용을 했더니 오일이 안 돼서 잠이 줄고 잠이 계속 늘어 있다는 거는 너무 기력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줄면서 다 기력이 회복이 됐대요 이분이 그러면서 특히 염증에 좋은 포도씨 추출물 왜 강력한 항산화제를 역하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우리 현필 리더님이 얘기를 해주신 그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항산화제가 요게 맞나요? 제가 내척수액 내석수액이 아니고 내척수액에 잘 흡수가 된다. 예, 잘 흡수가 된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증사가 악화되는 거를 억제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 레이스트랜드 박사님이 쓰신 처방전에는 전부 다 기초 영양 포도씨,
기초 영양, 근데 기초 영양에 그, 비타민이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종합 영양제만 있는 게 아니고, 오메가까지는 무조건 기초 영양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포도씨. 그래서 모든 질병이 있다. 만성태형 질환이 있다. 당뇨가 있다. 고혈압이 있다. 뭐 고지혈증이 있다. 그럼 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다 염증이에요. 그죠? 비만이 있다. 다 염증 문제죠. 그래서 암도 마찬가지죠. 만성염증이 아주 끝판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포도씨 추출물. 근데 이 포도씨 추출물도 포도씨 추출물만 있어서 더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포도씨 추출물도 이거 의사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어떤 의사가 유산화 제품으로 먹으라고 한 사람한테 추천해서 처음에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별 말이 없고 환자는 그래서 물어본 거는 너 많이 개선이 됐냐? 이 정도 3개월 정도 먹었으면 너가 훨씬 더 호전이 됐어야 되는 건데 임상적인 결과로 그랬더니 안 그랬다고 하는 거 갑자기. 그래서 너 혹시 그럼 제품을 바꿨니? 그랬더니 맞았다. 예. 제품을 저가로 포도씨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음식도 마찬가지 영양제도 천차만별의 질이 있고요. 특히나 유산화 포도씨 추출물은 강력한 항산화제를 역하는 게 폴리시랑 같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이런 영양제 형태는 다른 회사에서 한 번도 보실 수가 없고 유산화에만 있는 제품이라고 강조드리는 제품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리셋하시거나 유산화에 소개를 할 때, 왜냐면 그분들이 웬만하면 다 집에 뭐 있어요. 뭐 유산균도 있고 다 먹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없죠. 왜냐면 유산화를 안 드시니까. 그래서 유산화에만 있는 제품이 있어요. 이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이 저기 프라바놀 200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회사에서는 절대 보실 수 없는 제품인데 강력한 항산화제하고 이게 심지어 뇌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영양소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특별히 염증에도 좋고 그래서 암 환자나 이런 그런 환자들에게 암이 사실 가장 중병이잖아요. 그런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미국에서 처방까지 추천을 강력하게 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포도씨 추출물을 그냥 강조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커넥팅 닷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제가 한 거. 그러면 우리 헬스팩, 여기 기초 영양소 나오잖아요. 비타민, 미네랄. 왜 염증에 도움이 되냐? 염증, 항산화, 그러니까는 산화,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이 항산화제인데 특별히 왜 우리 유산화 제품이 도움이 되느냐? 이거 제가 챗GPT에 쳐봤거든요. 이 성분. 그랬더니 바로 얘기 중에 뭔 줄 아세요? 이거는 프리미엄 항산화 항염 포뮬러이다. 바로 첫 줄에 바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완전 프리미엄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성분 자체. 그리고 스타트를 해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네 가지 핵심 성분이 있어요. 커큐민. 커큐민이 뭐죠? 강황이죠. 강황. 강황. 저희 프로코사에도 들어간 제품인데 뭐예요? 염증 신호를 차단하고 강력 항염 역할을 한대요. 퀘리세틴. 이거 항염, 알러지, 장염에도 좋은 역할을 한다. 중요도 여기 지금 별표도 표시 있죠. 이게 제가 유산화 인그리디언트 다 집어넣었더니 이 중에 그러면 염증이 어느 정도로 중요도가 있어?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뽑아준 거예요. 챗GPT가.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알파 리포산. 자, 퀘리세틴은 영양제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뭐가 차이나요? 함량이 차이 나겠죠? 그죠? 커큐민도 종합영양제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타사 비교해 보시면 들어가셨을 때는 염증이 도움이 된다. 그런데 알파리포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항산화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건 특별히 한국에는 못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거의 의약품처럼 굉장히 효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약처에서 막았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데 미국 헬스팩에는 이게 있거든요. 미국 헬스팩뿐만이 아니라 코키논에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헤파실에도 들어있죠.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리포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항산화의 끝판왕이라는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세포 염증에 도움이 된대요. 그다음에 레스베라트롤 제가 발음할 때 이거 어려워요. 레스베라트롤 이것도 혈관 염증 항노화 이것도 웬만한 영양제에 들어가 있는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성분의 그러니까 함량의 차이가 있어요. 네, 물론 원료의 차이도 있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 C. 자, 비타민 C는 염증을 감소하고 면역력, 비타민 D, 면역의 밸런스를 준대요. 그리고 염증이 과해지는 것도 억제해주는 게 억제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 보호, 비타민이 세포를 재생하는 역할을 하죠. 산화 스트레스 감소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 비타민 E는 이 뇌랑도 관련이 있어가지고요. 치매나 이런 거 관련됐을 때도 비타민 E를 꼭 있으신 거를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 아연이 나와요. 징크, 여기 면역력, 염증 조절, 그 다음에 셀레늄이 나오죠. 이거는 암세포를 자살시킬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그 정도로의 역할을 하는 건데 항산화 효소 활성화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자 대부분의 회사들은 지금 알파리포산 빼고 알파리포산 커큐민을 빼고는 다 웬만하면 들어가 있어요. 다른 회사들도. 근데 유산화가 거기에 알파리포산 커큐민 성분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린티 엑스트랙트 이거 녹차 추출물이죠. 녹차 추출물도 항염, 지방 감소 이것도 항암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유산화 요거 특별한 거 올리브 엑스트랙트라고 해서 이것도 항산화 식물을 이렇게 결합시켜 놓은 건데 이것도 만성 염증 억제에 도움을 되고 NA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글루타치온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코큐텐 소량 들어가 있습니다. 세포 회복, 염증 감소, PQQ. 요번에 새롭게 작년 8월 달부터 미국 제품에 먼저 지금 들어간 제품이죠. 이거는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렇게 많이 염증에 관련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헬스팩이지만 거의 지금 센세줄주도 비슷하죠. 비슷하고요. 나머지 그 항산화 성분 약간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센세줄주도 들어가고 바디락스 다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다 들어가고 유산균 얼주도 함량만 차이 있을 뿐 다 들어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를 예를 들어 제품 추천 안 받고 어떤 분이 그러니까 통증이 되게 많아요. 나는 어디가 맨날 아프대. 근데 그분한테 이거랑 같이 기초영양 이 지금 멀티팩이랑 헬스팩이나 센세저즈 플러스로 오메가를 추천드리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정량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까 그분들처럼 며칠 만에 혹은 몇 주 만에 훨씬 더 통증이 개선된 증상을 반드시 느낍니다. 왜요? 여기 강력한 항염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 프리미엄급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유산화께.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먹었는데, 그래서 그때 사례들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엄청 통증이 심했대요. 근데 센세절즈랑 오메가만 한 3주인가 먹었는데, 통증이 훨씬 밤에 잘 때,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었대, 어떤 환자가. 근데 훨씬 더 덜해졌더라 하는 것들이 이 지금 헬스팩에 유사나 과학자들이 연구한 이 헬스팩에 센세절즈에 다른 영양제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셨으면 거기서 어떤 게 차이가 나느냐? 아까 알파리포산, 그 다음에 그린티 엑스트랙트 이런 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올리버 이건 유산화만의 아주 독자적인 포뮬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PQQ라는 성분은 거의 영양제, 종합 영양제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요번에 연구를 하면서 유산화 과학자들이 이걸 추가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영양소예요. 그 외에 뭐 NA 이런 게 있죠. 근데 내가 먹는 제품에 잘 보시면 함량도 적을 뿐더러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들어가 있다. 염증에 관련된 거 도움이 되는 게. 그럼 사실은 뭐, 예, 많이 도움이 안 되시겠죠. 그리고 루틴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루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진피 추출물인가 그런데 그게 원래 폴리시, 비타민 C 성분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폴리시, 한국에 폴리시가 있잖아요. 거기 성분. 폴리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분들이 다 염증에 되게 좋은 성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헬스팩에도 들어가 있고 센시티브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외 엑스트라 미네랄과 더 항염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프리미엄으로 날리는 거예요. 함량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항염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더 이런 고가의 미네랄이 더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주 차이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라바놀 C200 제품이 있죠. 이게 그레이프시드 엑스트랙트잖아요. 이거의 역할은 뭐냐? 강력한 항산화,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이 된다. 염증 주발 물질을 감소시키고 혈관염증, 혈관을 청소하는 데도 마치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저희가. 그러니까 혈관염증을 개선시켜서 염증을 나아지는 게 도움, 특히 모세혈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쿠마시를 드셨을 때 붓기가 많이 감소가 되고 피부가 염증이 있으셨던 분이 좋아지고 혈관 염증이 개선돼서 항염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 그런데
이 유산화 제품의 프로프라바노 C의 핵심 구조를 보시면 여기 보통은 포도씨 추출물만 단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 거의 다가요. 그런데 유산화는 거기다가 더 시너지가 되도록 비타민 C 600mg 넣어놨고요. 이게 항산화 역할,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같이. 그다음 면역력을 높이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걸 시너지를 주는 게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이 네 가지 영양소 중에 퀘르세틴, 항염 알러지, 네. 그다음에 그린티 엑스트랙트. 이거 아까 전에 나와 있었죠. 이거 헬스팩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헤스페리딘, 혈관을 강화하고 붓기에 도움이 되고 빌베리 추출물. 이거는 원래 저희 비전엑스에도 들어가죠. 빌베리 추출물이. 야간 조종수들이 먹었던 옛날에 아주 고가의 비타민 C 들어가 있는 그 열매인데 그게 눈에도 좋지만 그래서 그 호바씨 먹고도 눈이 많이 개선이 되고 예를 들면 알러지 증상 있거나 이런 분들 좋아지시죠. 혈관 청소 역할도 하고 당뇨가 있으시고 이런 분들도 개선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질병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영양제니까 약처럼 치료 효과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도움 받으신 분 많고 항산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제품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압도적인 거는 그린티 엑스트랙트가 들어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게 200ml짜리를 두 정을 드셨을 때는 400ml를 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혈관 염증, 붓기, 피부, 눈에 모두 강하고 거기다가 비타민C까지 부스트하는 역할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포도씨 추출물이랑은 천지차이고 저희는 또 비타민C가 이렇게 단일화된 제품이 아니고 폴리시의 형태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비타민C를 압축적으로 만들어놔서 그거를 같이 붙여놨으니까 거의 완전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회사 제품이랑 퀄리티의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후바씨를 처음에 경험했을 때는 제가 목이 자주 부어가지고, 목이 자꾸 이렇게 부어가지고, 한 시간 얘기를 이렇게 막 피 터지게 하면 벌써 저는 목이 부어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저 옛날 사진을 보면 계속 목도리를 감고 있어요, 제가. 목이 아파서 목을 부어한다. 근데 제가 유산화 제품 먹고 제가 특별히 이 후바씨의 이걸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나서 예전에 레슨하는데 처음에 이걸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게 목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벌써 내가 목이 아파가 침을 삼키는 게 힘들 정도로 한 시간 얘기하는데 학생한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빨아 먹었어요. 그랬더니 한 30분 후였나 벌써 여기 붓기가 가라앉는 걸 제가 느끼고 목이 훨씬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근데 그 후로 제가 이제 이 제품의 효능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유산화 제품 중에 굉장히 독보적이고 다른 회사에 없다. 이렇게 된 형태는 없다. 그래서 타 회사 제품을 주시는 제품도 이 얘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유산화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랑 아까 프리미엄급인 헬스팩까지 더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염증이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게 이제 유산화와 다른 회사 제품의 뭐 성분이라든지 함량의 차이가 많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커넥팅 닷을 해서 제가 오늘 결론을 얻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시느냐에 따라 3년 후가 틀리고 5년 후가 틀리고 10년 후가 틀려지고 내 뼈 세포가 7년 후에 달라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날 때마다 약처럼 드시는 게 아니고 아주 밥을 드시듯이 밥을 오늘 먹고 하루 땡기고 그렇게 먹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드시냐면 약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인식 자체가. 그런데 이게 약이 아니고 영양제 식품. 우리가 잘 섭취하는 모든 영양제 보조 영양제 식품이고 벌써 40대부터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 안 나오고 근데 음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드셔주시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어떻게 된다? 몸은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더 산화에 노출됐을 때 똑같은 자극을 해도 이미 나이가 늙으시고 세포가 노화가 되면은 조금만 어떤 자극적인 거를 가해도 훨씬 더 반응이 크겠죠. 그죠? 기능들이 녹슬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챙겨 드셔야 된다는 거. 줄이는 게 아니고 더 잘 챙겨 드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설명을 하실 때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더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안 잘 챙겨 될 이유가 있냐고. 더 먹어야지. 더 챙겨 먹고 더 잘 챙겨 먹은 사람일수록 다. 그리고 나를 봐. 내가 예전보다 지금의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네 분 다 지금 여기 아주 강력한 분 다 계시는데, 다 계시잖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희가 정말 살아있는 간증이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산화 제품을 먹고 정말 저희 삶이 개선이 됐고, 너무 강력하게 사람들한테 얘기 드릴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신실하게 정말 드시고 이걸 열심히 적용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나타난다. 언제? 어떤 분은 빠르게 몇 개월 만에, 어떤 분은 정말 며칠 만에, 어떤 분은 둔하지만 뭐 몇 년 만에 느끼시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그분의 세포의 상태와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 하지만 내가 떻게 정말 어, 꾸준히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세포는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자가 시스템, 아까 전에 항산화 시스템도 제대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없느냐를 내가 한다는 거죠. 예, 걔가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영양소를 줬을 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